자, 133쪽에 양가로 3번은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만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것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지구 단위기 얘기 나옵니다. 이제 구역이 끝났으면 지구 단위로 세워야 돼요. 자, 134쪽 보세요. 134쪽. 자, 지구 단위기 얘기 나옵니다. 그럼 지금 구역 지원도면 여기다 지구 단위기를 세워서 지구 단위기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기 내용에서는 기존에 못 짓던 건축물 지을 수 있게, 기존의 건폐율을 풀어줘서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지구 단위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도 지구 단위기 내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과 집어넣어야만 되는 필수사항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1번에 보시면 지구 단위기의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기에는 다음 사항 중 3번과 5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소 두 가지는 필수라는 겁니다. 지구 단위기를 수립한다면 최소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꼭 수립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돼요. 다만 2번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기는 그러하지 않아 해서 동그라미 2번은 새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만 지구 단위기로 대체해서 옮겨놓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옮겨놓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근데 보통이라면 두 가지가 필수가 돼요. 3번과 5번이 필수다. 3번은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를 얘기합니다.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그리고 5번이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 제한 두 가지만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해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과 필수를. 자, 이게 지구 단위기의 구역일 때, 이곳에 지구 단위기를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애초에 어떤 목적이던 사업이 있다. 그 목적이었던 사업이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이거를 현재 행위제한에서 설치할 수 있다면 지구 단위기는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게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구 단위기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 단위를 만들어줘야만 돼요. 목적이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니까. 그러면 공장의 용도가 혹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공장의 용도가 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그것이 5번에 처음 나오는 건축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건축 제한도 만약에 공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게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건축 제한에 뭐를 풀어줘야 되느냐? 크기, 이 정도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 높이 아닙니까? 면적 높이.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이죠. 건축면적, 연면적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잖아. 그리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게 5번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정도 공장을 들어갈 수 있게 5번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게 운용이 돼야 되잖아. 운용이. 공장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등 아니면 전기시설이든 산업용수든 이것이 공급이 돼야 공장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3번 필요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기 꼭 필수사항은 목적 사업을 자체로 할 수 있게 해주는 5번과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 두 가지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지역주구를 바꾼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거 다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내용에는 들어가지만. 자, 그리고 04번 보시면 여러 가지 지구 단위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기존의 건물을 좀 더 크고 넓게 짓게 하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건데, 됐습니다. 됐고 넘겨보시면 지금 여기 이걸 됐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는 24회, 26회, 27회, 29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04번에 1, 2, 3번이 아니고 4번 막 이런 것에 대한 예외 뒤에 넘기면 그 조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비효율적이라. 공공서를 얼마 확보하면 공공서를 확보해 줬다라고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을 얼마나 풀어주겠다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애초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나 다름없어요. 틀려도 돼요.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기출, 출제, 빈도와 상관없이 저는 요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안 하는데 이 중에 일부는 5월, 6월 할 때 이해되는 수준에서 조금만 추가할 거예요. 조금만 추가할 겁니다. 그래야 동그라미 4번 정도만 나중에 살짝 추가할 것이고 137쪽에 4번과 7번 정도만 살짝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사실 요 동그라미 4번만 가지고서도 기출문제 넷 중에서 2가지는 맞췄었다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너무 복잡해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다 무조건 할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나중에 할 특례 중에서 예를 들어 또 이해되는 선에서만 제가 조금 5, 6월달에 추가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할 것 중에 일부만 살짝 해보면 지구 단위를 세우는데 지구 단위 세우는 목적이 왜 세우느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세운다.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우리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경우 좀 보신 적 있나요? 특히 요새일수록 모든 도로에 다 차가 다니면 사람들이 활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아예 없는 거리, 차가 못 들어오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즐기고 하는데 편하잖아. 그럴 목적으로 해버린다면 이 지구단위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주차장법에 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어요.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을 연면적 크기에 따라 얼마씩 확보하라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 원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주차장 설치해야 될 그 기준을 몇 프로까지 완화할 수 있겠어요? 몇 프로까지? 50%까지 완화할 거, 70%까지 완화할 거, 100% 완화할까? 여기서 50% 완화한다면 주차장 얼마 설치하는 것을 반까지만 설치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풀어주는 게 완화니까 반까지 설치하면 나머지는 건물 지을 수 있죠? 100% 완화하면 주차장 하나도 설치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 50% 완화할 거예요? 100% 완화할까? 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지구단위에 수립한다라면은 100% 완화가 되겠죠. 100% 완화가. 왜? 차 없는 거리는 차가 없다니까요. 차가 없는데 주차장은 차 보고 쓰라고 주차장이 필요한 거죠? 주차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100% 완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이건 숫자지만 이해할 게 아니죠. 이해하면 되잖아요. 넘겨보세요. 05번 합니다. 05번에 이게 이제 또 이 시료가 나와요. 여러분 구역이 지정됐으면 빨리 계획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계획이 3년 내에 수립돼요. 이것이 3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한을 얘기합니다. 구역이 지정되도록 3년 내에 지구단위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구역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효 1번 동그라미 1번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즉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3년이죠. 3년 내 그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으면, 즉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년 실효 규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지구단위 계획 실효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 위반을 제한한 것에 한정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섰으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된 사람은 빨리 사업에 착수하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공사에 착수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이제 착수를 해야지. 그런데 이 착수 기한이 5년이에요. 5년 내 착수를 안 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지구단위는 주민이 제한한 것에 한정돼서, 예를 들어 주민이 제한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줬다면 이때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제한한 주민이 되겠죠. 그 민간이니까 이 민간인이 혹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더니만 착수를 안 할까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공이 한다면 애초에 주민 제한과 관련 없으면은 착수랑 관련된 이 실효 규정은 없고 여기 대해서 민간인이 착수 안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건 5년 실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구단위계획 실효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고시로부터, 즉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로부터 5년이잖아. 5년 내에
이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그러니까 5년 내 착수를 안 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기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은 다 똑같고. 이래서 착수가 안 될 때는 미시행으로 해제된 사유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지구단위에 관련된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정 당시에 옛날의 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환원의 원리라고 했잖아. 사업 시행이 완료가 아니잖아. 미시행으로 착수를 안 해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구단위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걸로 지구단위 끝났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5가지는 다 끝났고, 그 다음 파트가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제.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허가 제한, 개발물도 관리교육 기반서로 부담교를 배우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01번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오는 첫 번째 허가 대상 여부를 따질 때는 이 개발행위가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우리 국회법에서는 개발행위 크게 둘로 나눈다. 공적 개발행위, 사적 개발행위. 공적 개발행위라면 도시군계획 사업이 공적 개발행위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 할 때랑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받을 개발행위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개발행위야.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개발행위를 하면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통지하는 겁니다. 취지는 난개발 방지 목적이 있고요. 뭐를 전제로 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가 지금 국계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제는 나와요. 그쪽 둘은 여기랑은 다른 개념이야. 그쪽에서도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취지가 그쪽이랑 이쪽이 달라. 여기는 난개발 방지가 취지라서 약간 비슷하지만 달라집니다. 일단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 내지를 구별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인데 난개발에 해당된다 싶으면 허가. 비록 개발하지만 이건 어지러운 난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싶으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항상 예외에는 이제 공익, 생업, 경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01번에 이제 1번 보시면 바로 2번 보세요. 2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 도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통해서 2번을 통해서 이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여기에 가장 여기서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 양가로 1번 허가 대상부터 봅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박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군수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는 특광시장군수고요. 우리 국계법에서 참고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것은 다 특광시장군수라고 보시면 보통 행정처가 해결이 됩니다. 관리계획에 속하는 내용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상관이 없죠. 특광시장군수 허가인데 허가 대상을 얘기하는데요. 박스가 허가 대상을 얘기하는데 다만 이때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행위라 박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박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단순한 허가인데 도시계획 사업은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허가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개발행위, 난개발행위 아니냐 갖고 따져보면 돼요. 자, 기억분이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보통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얘기해요. 건축물 함부로 짓는 거 이거 난개발입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난개발이잖아. 이번에 공작물 설치도 여기 공작물이라면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 공작물인데 건축법상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요건을 갖춘 건축물이고 여기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전제로 해요.
근데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개발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넘겨보세요. 세 번째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 나오는데 토지의 모습, 형질이 모습이고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이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게 토지의 형질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만약에 산을 농지로 바꿔도 형질 변경이요, 농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꿔도 형질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주로 난개발에 해당하는 형질 변경이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성도, 정지, 포장 등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토지의 형상, 그 모습을 변경하는 행위가 형질 변경 뜻입니다. 절토를 통해서 땅을 깎아내든 성토 흙을 쌓든 정지하든 포장하든 정지가 땅을 고르는 게 정지예요. 고를 정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공유수면 매립도 들어가요. 아니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게 되니까 이것도 큰 형질 변경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괄호 속에 경자리한 경우로서 다음의 0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이제 그 0으로 정하는 그 경자리한 경우로서 0이 정하는 형질 변경을 얘기하는데 굳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경자리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이 정도로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디귿번 정도를 했으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도 디귿번에 이때도 전답 사이의 변경은 이거는 아니야.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 아예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자가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이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의하지 않는 경자가 위한 형질 변경이 제외되는 거예요. 괜히 이거 보고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이건 잘못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예를 들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이런 형질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가란 말이에요. 근데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작하려는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르면 농사 짓기 하는 게 경작이 농사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짓기 하는 형질 변경은 통제할 만한 그런 난개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더라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 선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농사 짓는 것에 직접 영향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까 기역번이라든지 아니면 디귿번처럼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형질 변경이라면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면 이건 다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허가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면 예를 들어 산지에서 농지로 하는 것도 비록 건물 직접 짓는 건 아니지만 큰 형질 변경으로 봐서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서 답도 지목은 다르죠, 그죠? 근데 전에서 답으로 바뀐다면 전 밭에서 논으로, 논에서 밭으로 이건 농지 내에서의 지목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낸 적이 있어요. 자, 보통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하면은 허가 대상 아닌 걸로 주로 냈고 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 이렇게 해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요것도 한번 낸 적은 있어요. 다른 지목 변경을 수반하거나 예를 들어 기역번의 인접 토지의 관계에 농작에 영향을 미친다. 니은번에 디귿 리을 이런 얘기 나오면 아직 낸 적은 없지만 요거는 다시 허가 대상이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그죠? 특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제외되는 것의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정도 선에서만 알아두세요.
그럼 전답 사이에 지목된 걸 수반하더라도 농지 내에서 있으니까 그건 경찰이한 거 그냥 허가 대상 아닌 걸로 보시면 되고. 4번에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 토석,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거, 이것도 함부로 토석 채취를 허용한다면 이거 전국에 어떤 그 강변에 있는 토석은 골재 채취업자들이 그냥 다 캐갑니다. 다 캐서 다 팔아먹고 그냥 이렇게 돼요. 자연에게 훼손돼서 안 됩니다. 토석 채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허가 대상에 속합니다. 단 여기도 예외는 존재해요.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것은 허가 대상입니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형질 변경이 목적 행위고 토석 채취는 그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한 수단 또는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단과 목적 중에서 목적이 중요하니까 우리 목적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즉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토석 채취는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 속에는 수단되는 것은 다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그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형질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남아 돌아서 토석을 채취한다?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걸 낼 때는 허가 대상인 예로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이것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지. 만약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라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왔던 것이라 허가 대상 여부 구별하는 거 자주 나왔던 것이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문자 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토지 분할 특히 5번, 6번은 더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토지 분할이면 토지 합병이 아니고 토지 분할이란 말이야. 분할. 둘 이상 나누는 게 분할이잖아. 이 분할인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을 얘기하는데 이 분할 속에서도 괄호 속에 건축법 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니까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기억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취지를 특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계속 하는 얘기지만 11월부터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자, 우리 하나의 땅이 있을 때 이 하나의 땅에 하나의 건축물 짓기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서 만약에 이렇게 둘로 분할해서 쓴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게 적당한 크기로 분할됐다면 사유적으로 장려할 일이지 이거를 통제할 일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토지 분할이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토지를 너무 잘게 쪼갰을 때가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너무 잘게 쪼갰을 때. 너무 잘게 분할을 해서 이 독립된 필지가 조그만 땅으로 각각 분할이 됐다면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건물을 나중에 짓는 용도로 쓴다라면은 조그만 건축이 다닥다닥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범죄 발생 우려, 범죄 발생 증가라든지 뭐 위생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거를 난개발로 봐서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작다 난개발이냐를 따질 것이냐. 우리 건축법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그 건축법에서도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같은 취지로 통제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이미 과거에 배우신 분들은 건축에서 이 파트 배우셨단 말이야.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걸 새로 집 지려고 분할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건물이 있는 땅을 분할할 때 분할 금지예요.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작게 분할하는 거나 분할 이상한 건물 들어온다 해서 분할 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으로 따지는 면적은 이쪽 양쪽에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을 제한하는 기준 면적은 똑같이 씁니다.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을 건축에서는 금지고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라. 아예 지금 토지 분할 중에서도 건축법에 건축이 있는 대지는 허가돼서 빠진다는 것이 그쪽에 금지되기 때문에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못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빠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가 일정한 분할 점점 미만으로 잘게 쪼갤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아까 이제 예외가 아까 뭐 앞에서는 건축의 건축 공작물 뭐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도 원칙이 허가지 경미한 것이면 허가 대상 필요 없어요. 경미한 것 따질 때 뭐 부피, 크기, 뭐 면적까지 얼마 미만이 작은 겁니다. 그건 0에 나와 있는 경미한 것들이에요. 그건 허가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취지가 잘게 쪼개는 게 난개발이기 때문에
분할 기준 면적 미만이 여기선 허가 대상이지 분할 면적 이상으로 넓게 분할한다면 이것이 경비한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지를 이해하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할 면적 이상으로 넓게 분할한다. 그건 허가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분할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의 합병은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토지 분할도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큰 것은 아니다. 토지 분할이면 아무리 작은 땅을 분할을 해서 합병해서 합친다 하더라도 기존의 땅보다는 합병되는 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분할 중에서 작은 분할 취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건축법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것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기억낸 이것을 얘기합니다. 기억본이 녹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 주상공이 아닌 녹지와 비도시 보존할 땅을 전제로 하죠. 녹지나 비도시 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이건 면적에 상관없이. 녹지 비도시에서만 그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 비도시에서만 면적에 상관없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함부로 분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 등을 받았다라면 괜찮고 다른 법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면 면적에 상관없이 여기서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상공이든 상관없이 하는 얘기죠. 니은번이면 바로 이걸 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니은 디귿번이 원래 주 내용입니다. 니은번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그러니까 건축법의 분할을 금지하는 그 제한 면적은 똑같이 쓴다니까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미만. 요거는 토지 분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 미만을 이상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것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행위가 되는 겁니다. 취지상 미만이에요. 미만. 그리고 이건 면적 기준으로 미만이고 디귿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하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m로의 토지 분할이에요. 이건 면적이랑 상관없이 너비 기준으로 5m이야. 너비 기준으로. 좁게 분할하는 거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최대 분할된 땅의 너비가 5m를 넘지 못해요. 최대 너비가 5m밖에 안 되고 다 5m 이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좁고 길쭉하게 이렇게 분할된 땅에 인간이 지을 건축물, 적당한 크기 건축물 안 들어간다는 거죠. 최대 너비가 5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뭐 공지 확보하고 벽의 두께 생각하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공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허가받아서 하라. 이렇게. 6번도 물건 쌓아놓는 행위잖아. 물건 쌓아놓는 행위. 자, 우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땅이다. 예를 들어 녹지가 나왔는데 주상공 없죠? 주상공 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관농자 중에서 농림지역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녹관자 셋 중에 하나만이지 주상공이나 농림지역에서 쌓아놓는다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5번의 기억본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녹관자에서만이잖아. 녹관자에서 건축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지만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라면은 이중 부정이니까 울타리 밖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건축의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허가 대상입니다. 이건 취지가 뭐냐면은 물건을 야외에 오랫동안 쌓아놓게 되면 자연환경을 망치기 때문에 이거를 남겨발라 보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망치기 때문에. 자, 내 건물의 울타리 안에 내 담장 안에 내 물건을 쌓아놓는다. 이건 아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자기 물건 쌓아놓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울타리 밖에 야외에. 그것도 장기간 1월 이상 쌓아놓게 되면 환경에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남겨발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관자만 전제로 하는 거예요. 녹관자만. 주상공은 처음부터 보호해야 될 자연환경이 없어요. 쌓아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상공은 울타리 밖에. 여러분 주상공에는 집이나 상가가 착 빽빽하게 모여져 있는데 거기서 내 울타리 바뀌면 남의 울타리 아니 돼버리거든요. 서로 간에 이건 필요 없잖아.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밖에 없어. 도로밖에. 내 건물 울타리 바뀌면 도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에는 따로 통제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다니는 곳으로 차 다니는 곳으로 써야 되지. 거기 물건 쌓아놓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 방해가 돼버리거든. 여기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주로 녹지와 비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녹지 비도 있으면 문제가 처음부터 되는 건데, 농림지역은 영농편의상 일부러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관자만 남은 겁니다. 왜 농림지역은 뺐느냐? 농사 잘 지으라고. 농사 짓는데 울타리 밖에 야외면은 빌중에 논, 밭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건을 이루어서 쌓아놓는 게 허다합니다. 농민들. 비료 갖다 나갔다 보통 비료를 집안에 들여다 놓고 뭐 옮겨가면서 뿌립니까? 밭에다 쌓아놓고 그냥 그때 실수로 뿌리지 이런 거. 농기구 이런 것들, 농수확물. 논이나 밭에 야외에 이루어서 쌓아놓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안 받으면 3년의 징역에 처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농사 못 져요. 그래서 물건 쌓아놓는 것만큼은 어디에서 주상원 처음부터 빠지고 녹지 비도지에서는 농림은 영농편의상 일부로 뺐고 결국 녹지 관리 자연환 경보지원 녹관자에서만 던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문제 내기 쉬운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가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변경을 봐주세요. 개발행위 허가 변경.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변경할 때는 다 같은 절차예요. 만약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변경하고 싶어요? 똑같은 절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은 상을 변경한다면 당연히 변경해서 인가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모든 변경에는 기존의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게 원리인데 모든 변경에는 경미한 변경이다. 그러면 원래 경미한 상을 허가받을 필요 없듯이 경미한 변경이면 경미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다 공통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경미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볼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세한 것들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그냥 찍으면 돼. 여러분 느낌대로 찍으면 된다니까? 일부는 할 거예요. 일부는 하는데 나중에 다른 경미한 거 할 때 말이야. 경미한 거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경미한 게 아니고 중대한 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안 준다면 경미한 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살짝 해보고 지나갈까요? 이런 것들 원리는 다 비슷한데 나중에 건축부에서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부에서는 건축허가,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허가받은 애초의 기간을 기존 기간보다 연장하는 것이 경미해 보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경미해 보입니까? 알잖아, 그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알겠죠? 당연히 가벼운 것이라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축 허가받은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은 건축을 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막 시끄럽고 막 그냥 소음이란 그 공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건축 허가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할 때도 자꾸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붙여요? 기존 건축을 철거 들어갈 때부터. 괜히 이렇게 옆에서 막 포크레인 와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그 물 호스를 가지고 막 물 뿌려가지고 먼지 날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건 이제 조건 지금 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조건 볼 때 제가 느낌 잡아만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붙이게 돼 있는데 그 많은 그 소음과 막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 질 때 안 그랬나요? 옆에 사람이 질 때도 참고 있어야지. 참아야 되는데 자, 우리 허가받은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은 참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연장한다면 그 피해가 계속 더해지는 거죠. 이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연장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돼. 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근데 기간을 단축한다면 단축되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되죠. 왜 이걸 통제합니까? 그럼 얼마든지 기간 단축해라 그래야 되는 거지. 허가 없이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허가된 면적 기준으로 따져볼까요? 면적 기준으로 이 허가된 면적보다 크게 넓힌다.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 보여요? 빨리 답해. 가볍지 않아 보이죠? 면적 넓히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면적을 축소한다면 무조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우리 기간 단축은 얼마든지 단축해도 작은 것이지만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항상 우리 건축법의 이 공법에서는 적당한 땅에는 적당한 크기의 건축이 들어간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넓히면 당연히 넓으니까 큰 거고 작아도 줄이더라도 면적 축소하더라도 너무 대폭 축소가 되면은
적당한 크기의 건축물이 아니고 조그만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이것도 흉하게 보는 거예요. 모양이 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축소할 때는 허가받은 면적 기준에서 5% 범위 안에서 조그맣게 축소하는 것만 경미한 것입니다. 5%를 벗어나서 10%, 20%, 30% 축소한다면 이것은 이상한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약간씩 달라집니다만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또 어떤 허가를 받았는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법 개정에 따라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게 됐다라면 그 허가된 사람에게 변경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할까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할까요? 그래야 되겠죠. 본인이 받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바뀌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2번에 그러니까 양가로 2번에 변경 절차 보세요. 양가로 2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박스가 경미한 사항의 예예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박스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되고 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기역 니은번은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여러 번. 우리 지문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해두고 여기서는 지금 5가지만 얘기를 하지만 다른 법에서는 경미한 것들 더 많거든요. 이런 느낌 우리랑 봐줘야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억번은 사업기간을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죠. 몇 프로 안에서 이런 얘기도 없죠. 얼마든지 단축해도 상관없다니까 단축할수록 주변 사람에게는 해가 이익이 되니까 기간 연장이 아니고 단축입니다. 연장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니은번 보시면 부지면적이 됐든 건축의 연면적이든 이 부지면적, 연면적에다가 뭐 다른 것까지 일부 추가됐어요. 새로 신설돼서 추가됐습니다만 뭐 유학생 거 표시돼 있지만 신경 쓰지 말아요. 대충 보셔도 그냥 기간 단축에는 어떤 면적이라면 5% 범위 안에서 축소를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5% 범위 안에서 나중에 특별법인 개발법 가면 뭐 10%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는 국계법에서는 일단 요거 잘 나왔으니까 5% 범위 안에서 축소. 그러니까 5%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확대하면 허가 대상이에요. 축소 중에서 5%를 넘지 않는. 구체적으로 3% 축소했다? 허가될 필요 없습니다. 8% 축소를 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3% 확대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축소 중에서 5% 이하에서 축소하는 거. 이 정도 잘 보시면 디귿번 보세요.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본인이 허가받은 사항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법령이 개정돼서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변경인데 왜 그 사람의 책임을 지웁니까? 또 하나 리을번에 각종 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아직 낸 적 없지만 이것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면 가벼운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미음분의 건축법에 따른 12조 사망 중에 어느 사항 변경? 건축법에서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이 있어요. 건축상이 이 경미한 변경을 얘기합니다. 경미한 걸 얘기해요. 또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까지 해야 허가 대상 여부가 완성이 되는데 양가로 3번에 아까는 변경해서 경미한 것이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허가 없이 역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자, 3번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꼭 경미한 행위가 아니고 경미한 행위는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얘기해요. 즉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시면 돼.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단 1번에 응급조치를 할 경우만큼은 1개월 내 특권시장원세에 신고를 하라. 이건 1번에 붙어있는 얘기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 2, 3번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술한 응급조치. 재해복구나 재난수술한 응급조치. 어디서나 예외예요. 이거는 어디서나. 에? 재해복구를 위해서 재난수습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세상 어디에서 이걸 허가받으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응급조치라는 말 나오면 성격상 미리 허가를 받고 찬찬히 기다렸다 해야 돼요. 허가든 뭐든 일단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예외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응급조치인데 일단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 대신 다른 데서는 신고도 필요 없지만 여기서는 이 응급조치만큼은 허가는 필요 없지만 사후에 이럴래 신고는 해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에?
원래 허가나 신고는 대부분 신고도 사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후신고예요, 사후신고. 일단 응급실 하고 나서 한때로부터 1월 내에 사후에 신고는 해달라는 거예요. 허가는 필요 없지만. 요건 여기만 붙어있는 얘기고. 허가 대상 아닌 예로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의 개축, 중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형질 변경을 얘기합니다. 이건 건축법의 신고 대상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건축법에서도 원칙은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가벼운 허가를, 가벼운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해놨어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개축, 중축, 재축이면 그쪽 법에서는 나중에 배우시는데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하의 개축, 중축, 재축을 그쪽에서는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증축, 개축, 재축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이 그쪽에서 신고 대상인데 그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디서만 허가 대상이 아니냐? 괄호 속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부지만 여기서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이게 어디서 쓰는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별거 아니고 여러분. 아까 이 요건을 갖추면 다른 데서는 안 쓰고 여기서만 쓴단 말이에요. 2년 내에 삽생 안 되는 요건을 갖추면 일반 건축물의 개축, 재축은 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다시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이 개축, 재축 중에서도 신고 대상인, 건축법 신고 대상인 85제곱미터 이하의 개축, 재축이면 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여기서도요. 여기 매수 안 될 때 허가받는 것 중에 이 단독이나 1, 2종 근생의 허가라면 모든 건축 다 들어가잖아. 그럼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 중에서도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에 당연히 속해 있잖아요. 여긴 증축, 개축, 재축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85 이하라면은 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작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85 이하 작은 건축상 신고 대상이니까 여기서 허가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3번이 다음에 경미한행이라고 해서 경미한행이니까 경미한 게 자 경미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뒤에까지 넘겨보시면 나오네. 막 수많은 숫자 포함해서 이게 경미한 것들이에요. 이거 일일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경미한 거 그냥 느낌 잡아서 보시라고. 그냥 느낌 잡아서 이걸 어떻게 다 보겠냐고. 이거를 평상시 이거는 잘 안 나온다니까요. 나오더라도 글쎄 느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이 글쎄 다른 얘기 다 이상할 필요 없죠. 뭐 이 숫자까지 막 외우게 합니다. 안 나온다니까 평상시에. 근데 이 숫자가 보세요. 대충 뭐 얼마 이하 뭐 아니 뭐 면적, 무게, 부피 뭐 얼마 이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봐 이런 거를. 오히려 이런 숫자는 오히려 낸 적도 없고 숫자 아닌 것 중에서 드물게 낸 적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느낌만 살짝 잡아볼까요? 이거 일일이 보는 거 아니라니까. 자, 쉴 때 됐네. 일단 말 꺼냈으니까. 말 꺼냈으니까. 자, 아까 여러분 공작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 그랬죠? 숫자는 잘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여기 얼마야.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가 허가 대상인데 그 전에 물어봤던 거 한번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대. 농림용 비닐하우스면 공작물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이거 허가 대상일 것 같아요? 경미한 사항으로서 허가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법권 잘하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경미한 거예요?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데 뭐. 그런데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대. 육상 어류 양식장은 우리 육상에 나오는 어류를 양식하는 송어 양식하는 데가 육상 어류 양식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어 양식하는 데 가보셨어요? 좀 돌아다니시고 좀 거기 가시고 왜 가서 회도 좀 드시고 그래야지. 송어회도. 저처럼 회 싫어하는 사람도 저런 가본 적이 제가 너무 빨빨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런 가본 적인데. 자, 그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이거 경미해 보여요? 경미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 비닐하우스는 다르지. 아무리 비닐하우스 안에다 육상 어류 양식장 얼마나 이 설치시설이 크게 들어가는데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건 제외, 경미하우스 제외. 이건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제가 오르갈 따를 때는 요거 한 몇 가지나 더 숫자 안 해요. 숫자는 안 하고
말로 이렇게 이해되는 건 몇 가지만 혹시 대비해서 할 거예요. 그럼 완벽해집니다. 사실 지금껏 한 걸로 충분한데 이것이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10분 쉬세요.